자, 그러면 이제 지질 시대를 다시 세분해 해보자고. 고생대부터 가면요. 고생대 가장 먼저 있는 게 캄브리아기야. 캄브리아기.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 이전의 시대를 다 합쳐서 먼저 선자를 써서 캄브리아기의 이전이다 해서 선 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영어로 프리 캄브리안이야. 그래요. 프리 캄브리안. 자, 두 번째는요. 오르도비스기입니다. 오르도비스기. 세 번째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카모실 대석패 이렇게 카모실 대석패. 얘만 자꾸 삐뚤어지네. 카모실 대석패 기억해 주시고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트지백. 그 트지백이라고 하기보다 나는 요즘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때는 프랑스의 고속열차, 우리나라엔 KTX 있잖아. 프랑스에는 떼제베라는 게 있어. 떼제베라는 알아? 고속열차? 프랑스에는 떼제베라는 고속열차가 있거든. 그래서 떼제백 이렇게 좀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떼제백 모르면 그냥 트지백 외우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얘는 팔네사.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팔레오기랑 네오기를 묶어서 제3기라고 불러. 3기. 근데 지금은 그냥 팔레오기, 네오기 이렇게 나누고 카모실, 대석패, 트지백, 팔레사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시기에 대한 특징들이 다 뒤에 나오는데 이거 좀 외워야 돼. 자, 넘어갑니다.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빙하.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해. 빙하 주물. 아이스코어라고 불러 보통. 빙하코어, 아이스코어. 빙하를 드릴로 쭉 파. 그 투모로우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나? 2004년에 만든 영화. 빙하 뚫는 거. 빙하기 오는 그 영화. 아들 찾으러 가는 그 영화. 거기 보면 시작부터 그 주인공이 드릴로 이제 땅을 봐. 주인공은 안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주인공 조수들이 밖에서 빙하를 이렇게 시추하는 장면이 나와. 그 주인공이 고기후학자야. 거기서 나오는. 자, 이 아이스코어 같은 경우는요. 여름에는 살짝 녹고 겨울에는 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스코어에도 나이테들이 생겨. 그럼 그 나이테하고 깊이 등을 추정을 해서 얘가 몇 년 전쯤에 만들어진 빙하다라는 걸 학자들이 추정을 해. 그리고 그 빙하를 가지고 그 안에 포함된 뭐를 찾는다? 공기방울. 공기방울을 쭉 뽑아내면 당시의 대기 조성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이러한 대기 일대의 기후가 어떤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간혹 가다가 그 빙하에 꽃가루들이 날려와갖고 퇴적돼서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같이. 그러면 그 꽃가루를 가지고 당시에 많이 살았던 식생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뭐 예를 들어서 장미 꽃가루가 많이 나오면 장미가 많이 살았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런 기후들, 그 꽃이 많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후들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산소 동위 원소비입니다. 위에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산소 동위 원소비를 측정을 하면 과거 기온을 추정할 수 있는데 옆에 나와 있어. 산소 동위 원소비는요. 16산소랑 18산소 이 두 개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산소는 16산소. 근데 18산소는 16산소에 비해서 좀 더 무거워. 원자량이 18이니까. 그러면 이제 중성자가 두 개가 더 많다라는 거야. 그럼 더 몸이 무겁다라는 건 움직이기가 어떻다? 힘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 속에 있는 18산소로 이루어진 물들은 증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에 18산소가 많다라는 건 증발하기 어려운 애들이 증발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온이 높았다.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뭐 한다? 빙하라던가 또는 수증기에 있는 요 동위원소. 그러니까 수증기는 사실 당시에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은 수증기는 아니겠지. 그 당시 수증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뭐가? 빙하에 18산소가 많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수온이 높을수록 반대로 산소, 해양 생명체 속에 산소 동위 원소비는 어떻더라? 낮다. 왜? 증발을 많이 했으니까. 그겁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뭐 해가지고 그때 온난화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 그게 이제 여기 대기 조성, 이산화탄소 비. 위에 첫 번째 공기방울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그 다음에 나무 나이테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다. 나이테는 나무가 빨리 자랄수록 간격이 커, 간격이 넓어. 그러면은 이 나무가 빨리 자라는 조건이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따뜻할수록. 그 다음에 산호의 골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산호도 뭐를 만드냐면 성장선을 만들어요. 얘들도 뭐 할수록 수온이 높을수록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이 나이테 선을 가지고 이 성장선을 가지고 성장 속도를 추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과거의 수온을 역추적하게 가는 그런 과정들이지. 석순 종유석 마찬가지입니다. 석순 종유석도 탄소 방사성 동위 원소를 분석한다. 그리고 산소 동위 원소비, 아까 얘기한 요 산소 동위 원소비를 가지고 기온을 추정할 수 있다. 생성 시기는 탄소 방사성 동위 원소야. 나무 나이테에도 탄소 방사성 동위 원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퇴적물 속에 꽃가루, 미생물 유사한다. 산소 동위 원소비. 그다음 화석. 지상 화석을 가지고 기후를 추정할 수 있죠. 자, 넘어가서 이제 지질 시대 기후 변화. 저는 18선수가 많이 붙어 있으면 온도가 오히려 낮은 거지. 그걸로 가나요? 그렇지. 자, 지질 시대 기후 변화. 그럼 기후는 어땠느냐?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쯤에 한번 한랭합니다. 그리고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사이에 한번 한랭하고요. 석탄기하고 페름기 사이에 한번 한랭하고요. 자, 중생대 쥐라기 백악기 사이에 요 한랭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 요거에 대해서 사실 학교에서 언급을 잘 하진 않을 건데 한랭하지만 한랭하지 않은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이야? 한랭하지만 한랭하지 않다?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하늘 하나 그러면 자 여기 15도씨라고 가정하고 이게 지구 평균 기온입니다.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있잖아. 사실 지금 맞지? 평균 기온이 높아지니 어쩌니? 근데 보세요. 중생대 쥐락이랑 백악기 사이는 평균 기온이 15도보다 어때? 높았지? 그러면 지금보다 더 더웠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랭이 아니라는 얘기지? 다른 시기들의 평균 기온이 막 22도 이러니까 조금 그때에 비해서 좀 추워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한랭이 그 한랭이 아니지. 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음모론자들 중에서 과거에 지구 기온이 평균 기온이 22도가 넘었었는데 그때도 멀쩡히 생명체들이 살았는데 지구 온난화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는 있지. 왜 중생대 고생대에는 뭐 그리고 신생대 초기만 해도 막 평균 기온이 22도였단 말이야. 근데도 지구에 생명체들이 많이 번성을 했었다라는 거지. 단 문제는 뭐요? 사람이 못 산다는 거요. 물론 생명체 살아남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지. 뭐 예를 막 저 고위도까지 막 열대 식물들이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지구 온난화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중생대를 제외한 나머지 한랭에서는 빙하기들이 한 번씩 있었다.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 한 번 빙하기, 오르드비스기 실루리아기 사이에 빙하기, 석탄기 페름기 사이에 빙하기, 신생대 후기
후기라고 해. 이제 내오기 이후부터 사기까지 빙하기 여기는 4번. 여기 빙하기 여기는 4번. 4번의 빙하기가 있었어. 알겠죠? 그 고생도 두 번이에요. 고생되는 2번. 근데 이것도 사실 빙하기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빙하기를 그냥 써봅시다. 그렇게까지 막 세세하게 나오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좀 하나 한 번씩 보자고요.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자, 초기에 온난하였다. 후기에 한랭한다. 이제 빙하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 석회암이 많이 발견이 돼. 석회암이 뭐야? 그 퇴적물들의 그 석회질이 물질들, 그러니까 석회질 물질들이 만났다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그 플랑크톤, 석회질 껍데기를 갖는 플랑크톤이 많이 쌓였다라는 거고, 걔들이 많이 살 수 있었다는 건 이제 더웠다. 보통 우리가 증발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물이 많이 증발하면 퇴적이 돼갖고 쌓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이 석회암은 온난한 시기 때 많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후기에는 빙하 퇴적물들이 발견이 된다.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가 반복되었다. 뭐 많지. 초대륙이 뭐 로디니아 뭐 발바라, 우루스, 뭐 컬럼비아라고 하는 여러 대륙들이 초대륙들이 만들었다 찢어졌다가 반복됩니다. 뭐 3억에서 5억 년 사이의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로디니아가 분리됐다. 로디니아가 이제 그 판게아 이전 그러니까 판게아가 가장 최근의 초대륙이었다면 그 전체 초대륙이 로디니아야. 자, 그랬을 때 시생누대는 뭐더라? 최초의 생명체. 어디에서? 바다에서. 이 최초의 생명체는 혹시 들어봤나? 무산소 호흡에 종속 영향을 합니다. 무산소 호흡에 종속 영향.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구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계속 만들어내기만 하다가 뭐가? 이 친구들이 충분히 많은 양의 영양분들이 바다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때? 그 먹는 애들이 등장을 한 거야. 종속 영향. 그러니까 얘들이 등장을 하면서 바다에 있는 영양분들이 점점 줄어들겠지? 이산화탄소도 많아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등장한 친구들이 남세균이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즉 무슨 작용? 광합성 작용을 한다. 독립영양이지, 독립영양. 이렇게 되면서 대기 중에 뭐가?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산소를 기반으로 원생유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돼. 이 남세균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 이름 스트로마톨라이트. 기억합시다.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럼 산소들이 많아지면서 이 산소가 축적이 되면서 원생유대 뭐가 만들어지느냐? 진핵생물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 25억 년 전, 여기가 이제 얘가 40억 년 전이었고 여기가 25억 년 전이야. 25억 년 전. 그때 이 25억 년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불러. 산소혁명 이런 식으로 불러. 산소혁명. 산소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자, 그 다음에 후기에 최초의 다세포 생물, 이 친구가 만든 화석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성캄브리아 시대는 그러니까 두 개의 화석만 기억하면 돼.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에 의한,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두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생대, 전기의 석회암과 증발암, 그러니까 온난 건조, 그리고 후기에 석탄기의 폐렴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그 전에 이제 소빙하기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어디 있어? 오르도비스기랑 실루리아기 사이에. 자, 수륙분포 말기의 판게아.
이제 로디니아 이후에 로디니아가 이제 로라시아랑 곤도와나로 나눠지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약 고생대 말기, 그러니까 약 3억 5천만 년 전쯤에 이제 판기아가 형성이 돼.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게 에팔레치아 산맥이랑 우랄 산맥인데, 요거는 내가 내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저 산맥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거의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 중요한 건 요 밑에 이게 외울 게 좀 많아요. 캄브리아기 삼엽충의 시대, 캄삼 이렇게 얘기해. 캄삼. 약간 무슨 뭐 동남아 어떤 나라 인사 같이 캄삼.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류 출현. 오어. 실루리아기 육상식물과 육상동물. 실록실록 이렇게 얘기해. 실록실록. 육상생명. 실록실록. 그리고 대본기 양서류 출현. 대양. 그 다음에 석탄기 양치식물이 번성. 석양. 또 그리고 파충류 출현까지. 여기까지 하면 석양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페름기는 뭐야? 거시식물 출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번성인지 출현인지 잘 기억해야 돼. 번성인지 출현인지. 그래서 캄삼 뭐였어? 삼엽충, 그지? 번성이야, 번성. 어류 출현. 그러니까 세 개만 기억해. 출현만 기억하면 돼. 출현은 오르도비스기의 어류, 석탄기 때 파충류, 페름기 때 거시식물. 아니야, 여기 양치식물도 출현이구나. 아니다. 번성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실수. 미안. 번성 기억하고 나머지는 출현이라고 생각하자. 캄브리아기 삼엽충 번성. 그 다음에 석탄기 양치식물 번성. 번성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거대한 산림. 이게 이제 번성이라는 얘기지. 나머지는 출현이라고 보면 돼.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디에 요 오르도비스기랑 실루리아기 사이에 한 번의 재멸종이 일어나고요. 석탄기, 페름기 사이에 또 한 번의 재멸종이 일어나고요. 페름기 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에서 고생대 몇 번의 대멸종이 일어난다? 3회의 대멸종이 일어난다. 이건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얘기했었지. 고생대 3번.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외우라고 그랬지. 고3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잉. 고생대 3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엄마들도 고3은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그지? 다음 중생대. 중생대는 무슨 시대? 파충류의 시대. 전반적으로 뭐했다? 온난했다. 그리고 빙하기는 없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해서. 우리 그 공룡 그 일러스트 같은 거 보면, 공룡 그림 같은 거 보면 항상 뒤에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화산 폭발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 그 정도로 이제 항상 이제 빈번했었던, 화산 활동이 빈번했었던 시기고, 자, 판기아가 본격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고 확장되었더라. 이때 만들어진 건 로키랑 안데스 산맥 형성. 수륙 분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언급되는 걸 내가 많이 못 봤어.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는 읽으면 되고, 기후와 이 생명체들. 그래서 트라이아스기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다. 쥐라기는 공룡이 번성했다. 알지? 시조새가 출현했다. 백악기는 속시식물이 출현했다. 상대적으로 뭐 적으니까 고생대만 외우면 뭐 중생대, 신생대는 뭐 쉽겠지. 신생대는요, 팔레오기와 네오기는 온난 제4기의
4회의 빙하기, 3회의 간빙기. 빙하기가 4번이니까 그 사이가 간빙기요. 간빙기 3번이요. 자, 현재 비슷한 수륙 분포고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 팔레오기 네오기는요. 포유류 번성, 영장류 출현, 속시식물 번성. 제4기는 대형 포유류, 인류 출현. 그리고 뭐 속시식물 번성. 어차피 속시식물은 똑같으니까. 됐죠? 자, 중생대도 몇 번? 빙하기가 아니 대멸종이 2번 있었다. 중생대는 빙하기는 없지 참. 대멸종. 아까 우리 기후 앞에서 보면 이 기후 있었지? 여기에 이제 대멸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쥐라기 백악기 사이에 여기도 대멸종. 역시 중2도 건들면 대멸종 죽어. 그러니까 고3이랑 중2는 건들면 돼? 안 돼? 안 돼. 총 5번의 대멸종이 고생대에 몇 번? 3번, 중생대에 2번이 있었더라. 됐죠? 백악기 말이에요. 응. 아니 저기 여기 백악기 말에도 한 번 더 있지 참. 여기까지. 끝.